조국의 딸 조민이 이제 드디어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진작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대가 입시 요강이 이미 뭐 입시 서류 조작이면 이미 뭐 자른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세상에 눈치를 그렇게 보고 막 대법 판결까지 기다리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조국이 뭐라고 또 거짓말하냐면, 내가 조국은 지금까지 5만 7천 번 이상의 거짓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당락에 지장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왜 입학 취소를 하느냐. 당락에 관계 없다는 것 자체가 일단 거짓말이야. 1심 재판부 판결을 보면 말이죠, 이게 나와요. 이제 1차 면접에서 30명을 거르고 2차에서 15명을 걸렀거든. 근데 1차 면접 당시에 이 표창장이 없었으면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31등하고 차이가 얼마 안 돼. 2차도 마찬가지야. 16등하고 차이가 1.6밖에 안 돼. 그러니까 2차가 뭐였냐면 인성 면접인데, 인성 뭐 갖고 따지겠어? 이상민 PD님 인성 자기 좋다 생각해요? 아, 저는 훌륭하죠. 그렇죠. 근데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 그럴 때 표창장을 딱 내면 오씨 인성 좋네, 대단한 봉사활동 이 있으면, 그래서 조민이 인성 면접을 잘 받고 그래서 합격한 거예요. 조국의 이 말은 사기야. 난 정치 시사 프로를 보니까 이런 예리한 걸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역시 내가 나가야 돼. 역시 왜 날 안 불러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조국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당락에 관계 없는데 왜 이거를 떨어뜨리냐. 만약에 말이, 이건 진짜 말도, 이거 법학자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누가 시험 보다가 뭐 컨닝을 했다? 걸렸어. 아씨, 나 이거 안 붙어, 뭐 이거 안 봐도 내가 합격인데, 이 말이 되냐고. 법이라는 거에 진짜 아예 무시한 그런 처사예요. 이번에 이제 조국이 이걸 가지고 또 행정소송을 걸어. 행정소송 왜 거는 줄 알아요? 그거 왜 거는 거예요? 이제 이대로 가면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이제 의전원 졸업한 것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의사면허가 날라가요. 입학 취소가 되면은 너무 어렵겠다는 의사면허가 날라가는 이런 중대한 너무 심한 피해를 이제 겪으니까, 입학 취소 이거를 잠깐 좀 정지를 하자. 입학 취소를 정지 가처분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얘 의사면허를 진짜 취소해야 되는지 한번 좀 따져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재고를 하게끔 만드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막 20막 30막 있을 거라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아? 지금 조민이 언제부터 얘가 맛이 가기 시작했냐면 2020년 12월 23일 날 있었던 정경심 1심 판결에 이미 7개가 모두 위조다, 이게 이제 판결되면서 아마 조민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아, 내가 이 의사를 제대로 못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의대를 막 이제 졸업하는 시점이었고, 야, 여기까지 왔는데 요거 내가 요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2심이 또 똑같이 나와. 아마 조민은 이때부터 이제 정말 마음을 좀 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민아, 우리가 돈 50억 넘게 있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정상적인 아빠야. 근데 이 조국이란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조민한테 네가 이제 위조를 했더라도 이건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지 않느냐. 지금 내가 정치적으로 지금 막 가야 되고, 그리고 나를 믿는 내가 창조한 그 과상의 거짓 세계를 믿는 대깨문들이 그렇게 많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계속 가야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명예회복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국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조국은 가족을 볼모로 인질로 삼은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정경심도 마찬가지고 조민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쯤에서 여보 그만합시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랬으면은 정경심이 4년형을 받겠어요? 아니지. 형량이 줄어들어요. 뭐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고, 뭐 2년 정도 형량이 줄어서, 왜냐면 판사가 보기에는 죄질이 나쁘면은 왜 형량을 더 주는 줄 알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왜 형을 더 주는 줄 알아? 왜요? 괘씸하기도 하고, 이런 놈은 나가서 또 범죄를 저지르니까 더 오래 가둬놓을수록 이득이라는 거예요. 가중을 해서 주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경심도 손해지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자기 마누라가 빵에 가 있는데 조국의 생활이 좀 달라졌어요? 하나도 안 달라. 보통 사람 같으면 삶이 완전 달라져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내가 빵에 간다 그러면 난 진짜 머리 풀고 매일같이 수발 두고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조국은 안 그러잖아. 그냥 얘는 SNS 하고 책 쓰고 철봉하고 이렇게 살아요.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는. 그러니까 얘는 자기 말고는 하나도 중요한 게 없는 거야. 이 진짜 나쁜 사람이고, 가족은 그냥 부속품일 뿐이야. 아빠로서는 최악이지. 그러니까 이 딸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고대 농대를 가고, 얘가 공부에 그렇게 썩 재질 있는 애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보다는 좀 우수할지 몰라도 의사를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 아빠의 지나친 압박과 이런 것 때문에 위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조민도 그런 게 지난번 같은 2심 이후에 조민이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할 거라 생각했잖아. 왜 그랬냐면은 이 판결이 한번 나올 때마다 자기 뉴스로 그냥 가득, 이게 좋은 말도 아닌 뉴스로 가득 언론이 다 이제 메워지잖아.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어? 아니요. 나는 있어요. 옛날에 홍어준표 사건 때 우리나라 언론사에 있는 모든 언론사가 내 기사 나를 크게 써서 모든 게 내가 이제 다 도배되니까 내가 원래 관종이잖아. 원래 내가 웬만한 욕도 좋아하는데 그때는 사실 네이버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좀 두렵더라고. 근데 아마 조민도 그런 느낌이었을 거고 이제 이쯤에서 사실 조민이 돈도 많고 아직 젊고 얘가 91년생인가 그러잖아. 그래요? 뭐 31~2살밖에 안 되잖아. 걔가 지금부터 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아빠의 볼모로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행정소송 또 기다려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어떤 애들이 조민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이다 이렇게 턴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그거 황희두 씨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얘기했죠. 네. 김용민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김용민 의원 이 조민 내가 보기에도 조민 수사 편파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쌍둥이 있잖아. 숙명여고 쌍둥이 맞아요. 얘는 미성년자인데 그냥 바로 퇴학이 됐어. 그 검찰 기소하기 전에 이미 퇴학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걔 재판받아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미성년자가 1심, 2심 받고 2심에서 지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개월인가 받았어요. 이 얼마나 이 미성년자인데 잔인해. 그리고 이런 적도 있어. 서울대 치전원 다닌 애가 이제 입학한 애가 있는데 여자애야. 근데 어머니가 성대 교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대학원생 시켜서 논문 만들어서 얘를 갖다 이제 서울대 치의학에 거기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거 걸려갖고 어떻게 됐을까? 엄마도 당연히 이제 수사받고 이 딸 수사 받아. 이게 공정이고 상식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이거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이미 기소하자마자 바로 입학을 취소했어. 이 조민은 너무 오랫동안 진짜 의사면허 다 딸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게 공정이냐고. 그리고 조민은 기소조차 안 했잖아요. 나이도 많은 애인데 그 딸 20살 열 몇 살짜리 애는 다 기소하면서 조민은 아예 기소할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이게 바로 편파적인 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민 말이 맞아. 그 황희두나 이딴 얘기는 말이 맞아. 진짜 너무 편파적이야. 가끔 어떤 바보 같은 애들은 또 이걸 갖고 이제 김건희는 왜 수사 안 하냐 그러는데 이거는 조민하고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전에 그 기억나요? 신정아 알죠? 신정아. 감옥 갔었잖아요. 네. 걔가 감옥 가서 나와서 쓴 책이 4001일이잖아. 수감 번호 4001. 근데 왜 걔는 학력 위조에 감옥을 갔을까요? 문서를 위조했어요. 문서를 위조하는 거랑 이력을 부풀리는 거는 너무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이제 이력서에 뭘 썼잖아. 이거를 갖다 예를 들면 공고를 가르쳤는데 공을 빼고 그냥 어떻게 인문계 고를 가르친 것처럼 하는 이런 거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돼서 처벌이 안 돼요. 처벌 대상이 아니야. 사실 우리 누구나 이력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유튜브 우리 들어올 때 네. 이상민 PD님 자기소개서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 뭐 성격이 원만하다고 써놨더라. 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틀만 보면 알 수 있는 일이고 주변 친구들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거를 부풀린단 말이에요. 누구나 이건 부풀리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처벌 안 하잖아. 교수님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원만하다고 쓰잖아. 나도 이건 왜냐하면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력을 이제 만약에 터무니없는 이력 있잖아. 터무니없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이제 당국대 원서를 냈는데 의사 면허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얘가 보기에도 이건 되게 중요한 경력이잖아. 이거 진짠가 하고 서류를 또 요구를 해요. 증빙 서류를 내라고 요구를 해. 면허 같은 네, 거.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이력을 그냥 믿지 않는다고.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내가 위조하면 바로 구속되는 그런 거지. 어쨌든 얘네들도 이력서에 있는 말을 다 믿지 않는단 말이야. 워낙 뻥을 많이 치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는 반드시 증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겸임교수, 그거 사실 겸임교수는 되게 그냥 뽑고 싶은 사람 불러갖고 그냥 이력서 대충 받는 거거든요. 거기서 좀 돋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 조민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넌센스라 이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재명이 인권 변호사라고 자기 그랬잖아. 이재명이 인권 변호사입니까? 이재명은 주로 흉악범의 인권, 조폭의 인권을 변호했잖아. 그러면 이게 인권 변호사입니까? 근데 인권 변호사라고 하고 다녔고 그것 때문에 인지도가 올라가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해갖고 이제 대선까지 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선거 공모문에 그거 기억나요? 검사 사칭. 내가 그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뷰하다가 몇 마디 도와줬는데 그게 공범이 돼.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검사 사칭을 도왔다고 얘기를 해. 공범물에다가는 그렇게 쓰면 너무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그냥
아, 내가 좀 이렇게 쓴 거야.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되려고 허위 경력 쓴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네. 조민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 조민은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 아, 집을 나와야 돼. 독립생계로. 예,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살게요라고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대깨랑 손을 잡는 방법. 조민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돈 안 드는 방법이 유튜브로 하는 거지. 아, 사실 조민 정도면 유튜브 딱 하잖아. 그리고 대깨랑 손을 잡잖아. 그러면 100만 구독자가 충분히 금방 돼요. 성골 아닙니까? 그럼? 아유, 그럼 최고지, 최고. 100만, 200만 된단 말이야. 나도 구독할 거야. 근데 있잖아. 유튜브의 문제점은 이게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어줍지 않게 뭐 내가 배운 의학 얘기 뭐 이딴 얘기하면 안 돼. 뭘 해야 되냐. 대깨랑 손을 잡으면 윤석열을 까야지. 아, 윤석열 까는, 사실 클리앙이나 뭐 딴지 그런 게시판 보면은 이제 그 막 윤석열 까는 거 막 있거든. 그거 이제 좀 뺏겨가지고 이렇게 자기 얘기 조금 붙여갖고 하면은 이거 난리나. 그리고 어쨌든 그거를, 근데 그리고 이제 문재인을 까는데 그거를 라이브로 해야 돼. 좌파들이요 슈퍼챗을 잘 싸주거든. 슈퍼챗 걔네들이 십시일반 이런 걸 너무 잘해. 얘네들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조민이 아마 이거 보면 아마 강용석의 뭐 버금가는 슈퍼챗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이 네. 다른 게 있지. 다른 게 일반인 상식적인 국민하고 손을 잡는 거지. 그동안 자기가 그냥 여러분을 속여왔다고 그냥 간단하게 뭐 사과 정도 하면 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아버지가 그렇게 뭐 강요해서 그런 거구나. 한번 이제 다 넘어간단 말이야. 사실은 조민은 어떻게 보면 조국에 비해서 종범이라고. 그래서 조금 사과를 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반성하는 삶을 살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 좀 얘기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리고 뭐 사실은 아버지가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 까면 우리 보수가 그냥 우르르 달려가서 규모가 훨씬 크게 슈퍼챗을 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로 삶을 살아도 되고 얘는 커피숍을 차려도 돼. 100개 커피숍 같은 거 차려서 100개 환영 뭐 이렇게 해갖고 할인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고 얘가 정의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대학 입시로 의대를 뚫기는 어려워요 이미. 왜냐면 대학 입시가 너무 빡세 요새. 옛날에 알잖아. 대학 입시 의대 얼마나 가기 어려웠어. 의전원 때문에 조민한테 기회가 열린 거지 지금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아봤는데 역시 의전원을 다시 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40개 의과대학 중에서 원래 의전원이 갔던 데가 다시 다 돌아왔어. 의과대가 다 돌아왔어. 딱 한 군데가 남아있어요. 어디요? 차의과대학, 차병원. 거기 의과대학이 남아있더라고. 거기서 40명 뽑는데 조민이 거기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전제하에서 무조건 뽑아주지 않을까. 내가 그때 늘 말하잖아. 내가 조민 스펙 있잖아. 역사상 의대 신입생 중에서 최고예요. 의사를 하다 왔잖아. 아예 모르는 게 없어 그냥. 정보신인 느낌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네임드야. 네임드. 그리고 반성한 네임드니까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 하다 와서 웬만큼 다 알고. 조민이 지난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어요. 따라가 어려웠지만 한번 해본 걸 다시 한다. 또 얘는 환자 임상 경험도 있잖아요. 여기서 임상 경험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 이번에는 중간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게 이거잖아. 얘는 엄마가 지금 빵에 있잖아. 그리고 아빠가 약간 좀 정신 이상하신 분이잖아. 이러면은 사회적 배려 이런 거 전형으로도 무조건 합격이야. 이런 애 뽑아줘야. 아니 우리나라에서 얘보다 더 불우한 애가 또 어디 있겠어요. 뽑아줘야지 당연히. 지금 봐봐. 지금 32살인데 지금 입학해서 의전은 4년 졸업하잖아. 얘가 그때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40의 의사가 돼도 돼. 이런 말 했잖아. 36의 의사가 될 수 있다니까 다시. 그리고 이 의사 면허는 정말 자기 힘으로 딴 소중한 면허라고. 이건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못 그러는 면허예요. 물론 차의과대학에 이제 이런 말하면 싫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의전호는 그거밖에 없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편하게 돈 벌 수 있다면 역시 유튜브라고 봐요. 유튜브. 라이브 하다가 이렇게 뭐 조민이 옛날 자기소개서 쓴 거 이거 기억나요? 자기는 뭐 춤도 잘 춘다. 춤도 살짝 한번 추고 슈퍼챗 엄청 쏟아진다.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조민이 자기 삶을 살면 좋겠다. 사실 조민이 정말 의사 지금은 이미 의사의 정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어. 내가 이제 언제부턴가 나도 한때 조민을 되게 미워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인질로 잡혀 있는 거라 생각이 든 다음부터는 얘에 대해서 또 어린애잖아. 그래서 얘에 대해서 좀 내가 이제 좀 동정심을 좀 갖게 됐고요. 의사 뭐 그만하고 그러니까 정의사 하고 싶으면 다시 들어가든지 지금 이 면허는 잊어버려라. 그리고 새 출발을 해라. 마지막으로 네. 조국의 시간이 5글자잖아요. 네. 조국한테 5글자로 한마디 하면 뭐가 있을까요? 가족 인질범. 적당히 해라.
많이 먹었다.